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도 기쁜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봤는데 삼성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얘기네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비판적이고 뭔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의 대표 경제신문지 니혼 게이자이, 일본 니케이라 하는데 삼성 위기론 기사를 연달아 터뜨리고 있어요. 지난 1일에도 뭐 반도체 수탁 생산 2위인 삼성과 1위인 TSMC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삼성의 스마트폰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니케이 인터넷판에 삼성의 메모리 독주의 암훈, 미국 마이크론이 수익률로 역전이라는 그런 제아의 기사를 실었어요. 삼성이 세계 1위 메모리에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취지를 이제 언급하는 거죠. 위 내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사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두 번째 삼성이 메모리가 위험하다? 왜 생뚱맞은 소리일까? 일본 시각에서 한국 기업을 부당하게 때린 것 아닐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 최근 흐름을 보면은 뭐 꼭 그렇지만 않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자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18일 니케이 기사 내용과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삼성의 메모리 1위도 뭐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봤대요.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전략에 따라서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 시장 지배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핵심 인력이 외부 유출도 발생한다. 세 번째는 전투 지역은 너무 넓은데 효자 사업 수익률 떨어지면 모든 게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니케이 18일자 기사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고수익을 지지해온 그 반도체 사업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올해 1분기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8%로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에 비해서 역전을 호행했다. 마이크론은 한 20%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 산업의 수익력 저하는 반도체 수탁 생산하고 디스플레이 등 다른 분야의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1분기 반도체 사업의 수익력 저하는 미국 텍사스주 공장 그 셧다운 영향이 크죠. 한파에 따른 그 장전 여파로 인해 가지고 2월 중순부터 가동 정지가 이어졌어요. 이 기간에 그 기회 손실이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감소 요인이 공장 정지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출 5조엔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자랑하는 메모리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고 있고요. 삼성의 우위를 흔드는 것이 마이크론이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회로 선폭 15나노 그의 최첨단 D램 양산 기술로 삼성을 추격했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앞서서 메모리 소자를 세로 방향으로 쌓아올리는 최첨단 176층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 산제이 그 최고 경영자 CEO가 있어요. 그분이 2021년 2월에 결산 컨퍼런스 콜에서 업계를 견인하는 최첨단 제품 양산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들 제품이 주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삼성은 4월 29일 날 결산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경쟁사들의 호조에 대해서 D램에서 15나노 비중은 우리가 업계 최고 수준이면서 하반기 14나노 양산을 본격화해서 계속 업계를 이끌 것이다. 강조를 했죠. 영국 그 옴디아에 따르니까 D램의 2020년 그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41.7%예요. 41.7%. 1위고 SK가 29.4%, 마이크론이 23.5%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3사는 과점 시장에서 고수익을 누려본 바 있고요. 그 결과 2018년도에 슈퍼사이클로 불리는 호황기에 3사 모두 50% 넘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죠. 이런 고수익 배경에는 역시 제왕 삼성의 투자 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급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설비 투자를 조정해가지고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은 최첨단 제품을 독점 공급해온 그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우리 삼성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이크론의 기술 향상으로 점유율 쟁탈전에 돌입하면은 낸드에 비해서 그 안정적인 D램 시장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의 D램 점유율은 2016년에 46.6%에서 5%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낸드에서도 한 36.1에서 2%포인트 좀 저하됐고요. 반대로 마이크론 점유율은 같은 기간 D램은 3%, 낸드는 1% 올랐다고 합니다. 삼성에 있어서 영업이익의 과반을 계속 벌어오는 그 반도체 메모리 사업은 그 다른 산업에 투자를 낳는 수익의 원천이었는데, TSMC하고 경쟁을 벌이는 그 파운드리 분야 투자 금액도 커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하고 그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설비 투자하고 연구 개발과 이제 상승세가 있어요. 그래서 삼전의 그 반도체 그 사업 영업이익률은 아직 그 18%로 제조업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는 선행 투자가 늘어나는 시스템 반도체도 포함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그 마이크론의 그 이익률 역전을 삼전의 그 경쟁력이 약화된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 삼성의 경쟁력과 그리고 그 메모리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삼성과 마이크론의 그 기술 격차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면 우선 삼성은 한국의 제조기업 가운데 일본에서 공포 내지는 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존재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니케이가 항상 주시를 해요. 우리 삼성을. 그리고 일본의 종합 미디어 검색 서비스 니케이 텔레콘으로 지난 한 달간 삼성이 들어간 기사를 찾으면 1288건입니다. 한 일본 놈들이 많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보면 반면에 그 삼성에 이어서 D램 점유율 세계 2위인 SK 하이닉스는 한 164건 정도 되고요. 그 한국의 다른 기업들 검색 건수는 많아봐야 두 자릿수인데 단적으로 말하면은 일본에서 두려워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뿐이라는 거예요. 삼성뿐. 그래서 위에 니케이 기사도 그런 일본의 삼성에 대한 공포 또는 원한을 배경에 깐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근거가 있고 논리도 나름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또 무시하기보다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정보로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삼성의 메모리 1위도 위험할 수 있는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은 첫 번째, 그 니케에서도 언급했는데 최근에 그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부상이 위협적이죠. 4, 5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려서 고전했는데 최근에 그 반도체 부족하고 단가 상승에 힘입어서 수익력이 좀 크게 좋아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은 수익을 개발에 쏟아부은 결과 삼성전자와의 메모리 기술 격차를 조금 좁힐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삼전이 2위권 업체하고 추격을 기술력으로 따돌리고요. 시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이 2012년에 파산한 일본의 마지막 D램 업체 엘피다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관련 기술과 인재를 고스란히 흡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마이크론의 D램 개발을 이끄는 사람이 주로 일본인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 엘피다 시절부터 메모리 개발을 주도했는데 이 사람 외에도 마이크론에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최전성기 때부터 메모리 개발에만 매진해온 전문가들이 즐비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 반도체의 패전은 내부 경영을 잘못했거나 외부 경쟁 환경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었지 기술 자체나 유능한 엔지니어가 없어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 리더십하고 환경과 그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저력을 발휘할 인재들은 여전히 많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즉 마이크론은 미국뿐 아니라 과거 세계 최대의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의 D램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는 거죠. 마이크론이 기술적 약진은 그런 결과에서 서서히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메모리 경쟁력 강화를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미국이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할 위험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만 집중하고 있는 생산은 반도체 설계만 집중하고요. 그 생산은 TSMC나 삼전 같은 아시아 기업에 의존해왔던 상황을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는 판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대만 TSMC나 삼전에게 삼성이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더 지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에 밀렸던 인텔이 다시 또 파운드리로 이제 승부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 최근에 그 인텔의 CEO가 재무통에서 최고의 기술 전문가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정부 입김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 반도체 업계의 흐름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인텔이 지금까지 경영을 잘못했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못 가졌다면 리더를 바꾸고 또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반도체 수탁 생산을 해야 한다는 임무를 인텔이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메모리는 어떻냐? 그 D램은 그 한국이 그 세계 시장의 70%고 낸드는 50%를 갖고 있어요. 그 D램하고 낸드 모두 삼성이 1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과 가까운 한국의 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불안할 거예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메모리 업계 3위로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전에 맞설 능력이 못 됐는데,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일본 엘피다 인수와 지난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 때 메모리를 팔아본 그 엄청난 그 자금을 개발에 쏟아부은 덕에 경쟁력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메모리 수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유일한 미국 국적의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을 더 키워야 할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1등 삼성과 싸워 이겨볼 절호의 기회를 한번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 삼전이 지금껏 메모리에서는 이뤄놓은 것을 금방 따라잡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추격할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유일의 낸드 기업이 있어요. 키옥시아. 마침 매물로 나올 것 같은데 이 키옥시아를 마이크론이 인수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미 지난 3월에 마이크론이 키옥시아 측에 인수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외신에서 나왔는데 성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한 것이 결국 바이든 정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는 그 데이터의 일시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D램하고 장기적 기억은 낸드가 이제 양대 분야하는데, 양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현재 비중은 D램이 더 커요. 근데 상장률은 낸드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D램 점유율이 23%로 3위지만은 1, 2위인 삼성과 SK 하이닉스와의 함께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거고, 반면 낸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6개 회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요. 6개요. 삼성이 1위인데 하지만 2020년 기준 점유율이 33%예요. 19%를 차지한 키옥시아가 단독 2위고 작년에 인텔 9%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SK 하이닉스가 합산 점유율에서 20%입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와 함께 2위권인데 마이크론은 작년 낸드 점유율이 11%입니다. 그래서 키옥시아 인수에 성공하면 삼전에 육박하는 30%의 점유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미 그 마이크론은 그 엘피다 인수를 통해서 기술 개발 스피드를 높이는 데 효과를 봤어요. 여기에 또 키옥시아까지 인수하면은 한 방에 이제 삼전에 맞설 만한 그런 강력한 메모리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이건 일본과 미국 정부 간 교감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바이든이 외국 정상 가운데 스가 일본 총리를 제일 먼저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환담하면서 키옥시아 건에 대해서 언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는 원래 도시바의 낸드 사업부가 분리된 회사라고 합니다. 그 사모펀드인 그 베인캐피탈이 한 56.24% 갖고 있고, 도시바가 한 40%, 일본의 안경렌즈 기업 호야가 한 3.13%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베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데, 키옥시아가 SK 하이닉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견제에 의해서 2028년까지 SK 하이닉스의 의결권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28일 그 SK의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 따르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진 지분의 3분의 2는 키옥시아 주식 공개 이후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날 SK는 스스로도 키옥시아는 당사의 경쟁자로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키옥시아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고, 당시에 또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을 그 간접 취득한 것에는 키옥시아가 경쟁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현 상황에서 SK가 키옥시아의 매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제조 능력 살리기 전략이 없었고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과 달리 좋아졌더라면은 키옥시아가 SK 하이닉스 손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의 반도체 지정학적인 상황과 거기다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를 자신들 의도대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재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키옥시아는 경영 리더십이 매우 혼란한 상황인데다 그 디램에 비해서 그 수익률이 좋지 않은 낸드만 다루기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을 위시해서 또 다른 낸드 기업인 그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있어요. 그 동시에 키옥시아를 원하는 등이 이후로 몸값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몸값이. 그러나 키옥시아의 지배주주인 베인캐피탈은 사모펀드예요. 어차피 차익 실현으로 떠나길 원할 테고 2대 주주인 도시바도 내부 상황으로 인해 낸드 사업을 털어낸 마당에 지분을 무한정 들고 있을 이유는 없고 일본과 미국 정부 간의 교감과 높은 인수가격만 충족되면은 마이크론에 팔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게 미국 정부가 그리는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체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이어서 이제 문제는 또 이것뿐이 아니라고 하죠. 이제 메모리 개발 생산이 첨단화되면은 그 다방면의 기술이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해지는데 충분한 관련 그 인재를 확보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핵심 인재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까지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왜 심각하냐? 메모리 1등이라고 해서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이 메모리는 1등이나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만 좀 더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7대3 정도로 했던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최근에는 6대4, 예전보다 오히려 메모리 비중이 늘어난 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몇 년간은 메모리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게 분명하다고 하고 여기에 또 맞춰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론적으로 점유율에서 또 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은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 대학에서 데려올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반도체 직접 관련뿐 아니라 공학과 과학에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의 인재가 필요해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그 얼마 안 되는 관련 전공자들마저도 반도체보다는 소프트웨어나 AI, 게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 마이크론은 LP다 인수로 일본 기술, 일본 인력을 우선 흡수했고요. 본사가 있는 미국 아이다호나 그 실리콘밸리, 일본 등 3극 체제로 양산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삼성에 맞설 기술력을 축적해 갔고요. 특히 일본에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큰 거점을 만든 것이 마이크론에 더 많은 부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LP다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LP다를 통해서 일본의 수많은 장비 업체 네트워크까지 함께 인수한 셈이 된 겁니다. 최근의 약진은 외부에서 스카트해온 엔지니어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도시바, SK, 삼전에서 엔지니어들 다수 채용해가지고 미국과 일본 거점에 배치한 뒤에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인재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삼전의 인재가 마이크론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 간의 인재 이동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과거에 일본 반도체 기업에서 외부로 인재가 유출될 때 일을 약간 떠올릴 수가 있죠. 과거에 일본 반도체 기술자들이 해외 업체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은 돈 같은 유용 조건 때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뛰어난 기술자는 꼭 돈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조직에서도 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실력은 있지만은 조직에서 밀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경쟁사로 옮기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그 본사가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지만은 실리콘밸리에도 큰 거점이 있어요. 그 마이크론이 꼭 필요로 하는 한국 엔지니어가 있다면은 그에게 높은 연봉뿐 아니라 자녀를 실리콘밸리 등의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하고 대학 지원까지 보장하는 등의 파격 조건을 제시해서 유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 싸워야 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넓다. 메모리 1위는 확고할 것 같지만은 마이크론 행보를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
쉽지도 않다. 뭐 그렇게 보네요. 잘못하면 메모리 시장마저 마이크론, SK 하이닉스하고 산불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위기론을 조장하네요. 또 파운드리에서 TSMC와 끝장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본이 조단위, 10조 단위 투자인데 실패하면 투자 해소가 어려울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하죠. 또 스마트폰 에서는 또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제품에서 애플에 더 밀릴 우려가 있다. 그 모바일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 경제, 뭐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에서도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그 중저가에서는 샤오미 등이 중국산 가성비가 무섭죠. 저가들 많이 나오니까. 가전에서도 중국산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그 범용 디스플레이 가격 경쟁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이미지 센서에서도 현재 1위인 소니를 이겨야 하고, 이 와중에 AP 등에서도 퀄컴 등과 경쟁해야 하고, 미래 먹을거리인 AI 반도체에서도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참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삼성. 그런데 이런 수많은 전선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삼성이. 삼성은 마이크론, TSMC, 인텔, 애플, 소니, 중국 스마트폰, 가전 패널 업체 등 다수의 기업과 동시에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다양한 전선에서 싸우는 종합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게 삼성의 강점이자 대단함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전선이 너무 넓다. 넓어도 너무 넓다. 그런 겁니다. 마이크론만 봐도 이제 미국과 일본의 메모리 관련 모든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전략에 힘입어서 세를 늘려가고 있고요. 오로지 메모리에만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삼성과 격돌하고, 또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추격해오면, 이제 업계 TSMC는 뭐 앞으로 3년간 무려 110조 투자해가지고 초격차 만들겠다. 그런 전략을 펴붓고 있고요. 안 그래도 업계 1등인데 자만은커녕 상상 초월의 투자비를 이제 쏟아부어서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거겠죠. 뭐 TSMC 역시 대만, 일본, 미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세 나라의 업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이점을 누리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조금 더 방심하는 모습은 현재는 안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삼전의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미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삼전의 그 캐시카우였던 스마트폰의 수익력이 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론 등과 경쟁 격화로 메모리 부분의 수익력마저 떨어진다면은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 모든 전선에 투입할 충분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지 모를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얘기가 그렇어요. 내용이 좀 긴데 결론은 뭐 삼성의 뭐 위기론을 이제 좀 더 약간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가지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것도 일본의 대표 경제신문지 니혼게이자이. 삼성은 그만큼 두려운 존재고, 앞으로 삼성은 또 어떻게 보면은 경이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또 이런 기사 내용을 보면서 삼전이 이제 위에 있는 CEO들은 모를까요? 과연 이런 내용들을, 이런 앞으로 펼쳐질 그 리스크나 그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경쟁자들의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에 대한 그런 전략을 나름대로 다 수립은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벌써 뭐 이런 기사에서, 일본 기사에서 나올 정도면은 벌써 위에 이제 삼성에 있는 임원들은 다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뭐 전략실에서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할 거라 봅니다. 일단은 저는 뭐 제가 뭐 삼성전자 뭐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삼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삼성 스스로가 잘 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늦지만 그래도 지금 감지를 한 것 같아요. 반도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반도체밖에. 쌀이야 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뭔가 대폭적인 그런 지원과 그런 협조가 있어야지만이, 뭐 삼성뿐이 아니라 SK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참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우리나라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인데 자꾸 주위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참 쉽진 않죠. 하여튼 일본 놈들이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내가 일단 부러워하고 있지만은, 그 반면에 우리도 삼성전자도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더 긴장하고 더 고삐를 잡아당겨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좀 우울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하면은 또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한번전에 도전 정신, 우리 삼성에 안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